조국 광복을 위해 힘쓰다 순국한 영웅들의 넋을 기리고 애국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제77회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비호와 신궁을 결합한 대공무기 비호 복합의 실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지난해 실전 배치된 이후 첫 대공 사격을 한 신궁은 100%의 명중률로 막강한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은 올해도 어김없이 수험생들을 위한 수송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17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힘쓰다 순국한 영웅들의 넋을 기리며 애국 정신을 이어받고자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한 순국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17일 오전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순국선열 정신 이어받아 튼튼한 대한민국 꽃피우자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독립유공자 유족, 관련 단체장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새로 공적이 확인된 12명의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훈장이 주어졌고 기념사와 기념공연 등 순국선열의 날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한길 독립운동으로 세워진 위대한 나라이며 1919년 3.1 독립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통성을 개성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고 어떠한 경우라도 선국 선열들의 피와 목숨으로 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11월 17일은 1905년 일제가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지난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한 수많은 애국지사를 기리기 위해 이날을 순국선열 공동기념일로 제정했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부산과 대구, 춘천 등 전국 각지와 호주, 카자흐스탄 등 해외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6일 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21사단을 방문해 경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황 총리는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GOP 철책을 돌아보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김정은이 도서기지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 수뇌부가 전선을 방문한 뒤 도발을 자행한 전례를 볼 때 북한은 언제라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선 결과를 보면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이 국내외 상황을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군이 철저하게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해 6월 18일 취임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국가 안보 태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호와 신궁을 결합한 대공무기 K-30 비호 복합이 16일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실전 배치된 비호 복합의 신궁이 최초 대공 사격에서 100% 명중률을 보여 막강한 대공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적기로 추정되는 무인 비행체가 바다 위 상공에 나타납니다. 이어 비호 복합의 표적 탐지 레이더가 신속히 비행체를 확인하고 표적을 향해 포탑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지대공 유도 무기인 신궁이 단번에 적기를 제압합니다. 안전격추 사격 종료. 육군 제3야전군 사령부가 16일 실시한 K-30 비호 복합의 실사격 훈련. 이번 훈련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무인기 공격 상황을 가정해 실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처음 실시된 비호 복합의 지대공 유도 무기 신궁은 첫 대공 사격에서 100%의 명중률을 자랑했습니다. K-30 비호 복합에 장착된 지대공 유도 무기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항공기와 무인 비행체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지대공 유도 무기 신궁과 함께 막강 화력을 자랑한 자주대공포 비호는 돌발 표적이나 근거리 표적을 제압하는 데 최적화된 대공 무기입니다. 24시간 초단위 작전을 통해
적어도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방공부대는 언제 어디서 적기가 침투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비호와 신궁의 결합으로 막강한 대공화력이 기대되는 비호복합.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호복합의 수준 높은 공격 능력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적의 어떠한 공중도발에도 빈틈없는 방공작전 태세로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인 17일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송작전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현병단도 방배역 등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5개소에서 수험생들을 지원했습니다. 이혜인 중위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수능날 아침. 긴장감이 감도는 방배역 주변. 이른 시간부터 수방사 헌병단 특별경우중대가 모터사이클을 대기시켰습니다. 고사장 입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수험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급해도 안전하게 헬멧을 씌워주고는 속도를 올립니다. 잔뜩 긴장한 수험생. 지난해에도 수송 지원을 맡았던 이성은 상사는 능숙하게 수험생을 안심시킵니다. 안 챙긴 거 없고 도시락에다 넣어놓을게. 이따 도착하면 꺼내줄게. 자, 어디 고등학교라고요? 상문고등학교. 자, 여기 손잡이 꽉 잡으시고 여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안전하게 갈게요. 자, 팔 올리고. 신속하고 안전한 수송작전을 위해 지난 일주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방배역 인근 고사장과 그 일대를 정찰했다는 대원들. 오전 8시 10분 정문이 닫힌 후에야 마음을 놓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된 수송작전 덕분에 수험생들은 늦지 않고 꿈을 향한 첫 계단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6년 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전투 준비에 앞장서다 전사한 고 문광욱 일병을 잊지 않으셨을 텐데요. 전북 서부보훈지청과 군산시는 고 문광욱 일병의 고귀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문일병의 흉상을 제작했습니다. 김도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다 같이 호, 구, 영, 웅! 힘껏 당기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누구보다 먼저 전투 준비에 나서다 장렬히 전사한 고 문광욱 일병의 흉상이 군산 음파호수공원에 세워졌습니다. 고 문광욱 일병의 고향 군산에서 열린 이날 제막식에는 유가족과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고 문광욱 일병의 희생정신과 넋을 기렸습니다. 흉상을 본 문일병의 아버지는 먼저 하늘로 떠난 아들 생각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저희 아들은 꽃도 키워보지도 못하고 져버리고만. 이날 건립된 고 문광욱 일병의 흉상 제작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알리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부터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오늘 음파 호수공원에 세워진 고 문광욱 일병의 흉상은 군산 지역민들과 학생들 또 해병대 후배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호국영웅의 고귀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해병대는 연평도 포격 도발 6주기를 맞아 11월을 해병대 전승의 달로 정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전투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한파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의 추위를 잊게 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장병들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 36사단 독수리 봉사단인데요. 따뜻한 연탄 나눔의 현장을 이용석 기자가 전합니다. 손에서 손으로 겨울을 밝혀줄 검은 보석 연탄을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의 인간띠. 연탄 배달에 나선 이들은 바로 육군 36사단 독수리 봉사단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것 또한 군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의 기쁨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독수리 봉사단은 벌써 4년째 연탄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전달된 연탄은 모두 2,000장. 30여 명의 봉사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연탄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나눔 실천을 하는 독수리 부대가 되겠습니다. 사랑을 가득 실은 연탄은
홀로 사는 할머니 집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할머니는 올겨울도 한시름 놨습니다. 올겨울에 따뜻하게 잘 뗄게요. 고맙습니다. 집집마다 연탄이 쌓여가고 이웃들의 마음도 푸근해집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정성과 배려가 마음속 훈훈함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우리 군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다시 조국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육군 37사단과 39사단이 영동군과 창녕군 각 일대에서 수습한 유해의 합동 연결식을 가졌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육군 37사단이 충북 영동군 황감면 일대에서 수습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4구의 합동 연결식을 거행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6.25 전쟁 당시 미 1기병사단과 육군 25사단이 북한군에 맞서 9일간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격전지였습니다. 부대는 지난 4일부터 4주간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면서 유해 4구와 유품 127점을 발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호국 영령님들의 고귀한 희생 때문임을 우리 모두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특히 이날 연결식과 함께 유해 발굴 사진과 유품 전시회도 마련됐습니다. 육군 39사단도 창녕 박진지구 전투 지역에서 수습한 유해 합동 연결식을 가졌습니다. 당시 아군은 이 지역에서 승리함으로써 낙동강을 건너 반격할 수 있었으며 인천 상륙작전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부대는 지난 5월부터 병력 3,000명을 투입해 발굴 작업을 실시했으며 국군 유해 8구와 유품 101점을 발굴해냈습니다. 온 국민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안보의식을 고취해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선배님을 위해를 한 분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로 옮겨져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와 추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전남 지역 국가유공자 합동 봉안식이 지난 16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의 주관으로 거행됐습니다. 이날 합동 봉안식은 박종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회장과 전남 지역 보훈단체장, 무공수훈자회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선양단의 영현, 봉송 절차에 따라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6.25와 월남전에 참전하신 국가유공자 유해를 지역 연고지나 이름 모를 산야에서 정성껏 수습하여 민족의 성지에 잘 모시고 있는 일은 저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회원들의 영예이자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매년 5차례 이상 산야에 묻혀있던 국가유공자들의 유해를 수습해 전국의 광역시도 지역에서 성대한 합동이장, 봉안식을 치룬 후 국립현충원에 정중히 모시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수해 지역 수재민이 살 주택을 허술하게 외양만 지어놓고 탈북의 두려움 때문에 경비 초소부터 서둘러 세워놓은 모양새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3일 김정은은 서해 최전방 부대 2곳을 잇따라 시찰하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최근 북한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 김정은 교체 여론으로 인해 체제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김정은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더욱 자극을 받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번 주 주간 북한 이다경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계속해서 군부대 시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군부대를 시찰한 것에 이어 13일에도 연평도 인근 서해 최전방의 갈리도 전초기지와 장제도 방어대를 연달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갈리도 전초기지는 김정은에 의해 새로 세워진 곳이며 장제도 방어대는 김정은이 지난 2012년과 13년에도 3차례에 걸쳐 방문했던 곳입니다. 갈리도는 연평도에서 북쪽으로 불과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무인도로 북한은 올해 초 이곳에 122mm 견인 방사포를 배치하고 사격진지를 신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찰한 장제도는 연평도에서 북동쪽으로 6.5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역시 북한군 포진지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포격 도발 직전에도 김정일 부자가 해안포 기지를 방문하고 관련 부대를 시찰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북한 당국은 또 주민의 탈북 방지를 위해 수해 지역에 주택보다 경비 초소부터 먼저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이재민에게도 당국이 새 아파트 입주 허락을 했지만 외관만 초스피드 날림 공사로 지어준 상태라 내부 공사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2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집을 지었으면 얼마나 잘 지었겠느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이 속도전으로 복구 작업을 밀어붙이면서 건축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찰린집 벽체에서 여전히 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데 그대로 그 위에 벽지를 바르고 있어서 당장은 입주가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해로 전 재산을 잃은 수재민들이 과연 내부 공사를 할 여력이 있을까요? 입주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 북한 안팎에선 김정은 대신 숙부인 김평일을 옹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김정은 교체 여론이 떠오르고 있다고 홍콩의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이 보도했습니다. 김평일은 한때 김일성 북한 주석을 계승할 첫 번째 후보로 여겨졌다가 김정일에 밀려났으며 1992년부터 북한 정계 중심에서 멀어져 헝가리와 불가리아, 핀란드, 폴란드 대사를 거쳐 작년 1월부터는 체코 대사를 맡고 있는데요. 다수의 탈북자는 김평일이 친중도, 친미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 체제 붕괴 시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과 중국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조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주주간은 김평일이 지도자 품성과 리더십, 백두혈통, 개혁적 성향 등 최고 지도자가 될 만한 3대 조건을 갖고 있다며 선군 정치와 비판적 견해, 개방 성향, 서방 인사와 비슷한 보편적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김평일이 김정은으로부터 잠재적인 위협 인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14년엔 김평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 고위 인사를 파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현재 탈북을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한 방법은 주민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길뿐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북한 이다경이었습니다. 오늘은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안위보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몸을 던졌던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자리였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튼튼한 대한민국을 꽃피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